여러분, 혹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금방 지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신나시나요? 사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2012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fMRI로 내향인과 외향인의 뇌를 스캔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그룹의 뇌는 문자 그대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완전히 달랐고, 심지어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파티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충전되는지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파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999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페터 브리쉬 박사팀은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내향인과 외향인의 뇌에서 도파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측정한 건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외향인의 뇌는 도파민, 즉 보상 호르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자극적인 활동을 할 때 외향인의 측좌핵, 즉 뇌의 보상 중추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죠. 반면 내향인은 같은 자극에도 도파민 반응이 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향인은 외부 자극을 통해 뇌가 보상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갈구하는 거죠. 그럼 내향인은 어떨까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향인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 더 민감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집중, 사고, 내면 성찰과 관련된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활성화될 때 내향인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 생각에 잠길 때 오히려 충전되는 겁니다. 뇌가 선호하는 연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뇌의 혈류 경로까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페트 스캔을 통해 내향인과 외향인의 뇌 혈류를 추적했습니다. 외향인의 뇌는 짧고 단순한 경로를 사용했습니다.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빠르게 처리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구조였죠. 반면 내향인의 뇌는 훨씬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전두엽의 사고 영역을 여러 번 거치며 정보를 깊이 처리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향인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오래 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뇌 자체가 심층 처리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향인이 더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 UC 버클리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향인과 외향인의 전반적인 행복도와 성공률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만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외향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내향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편도체의 반응성입니다. 2008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내향인의 편도체는 새로운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 탐지와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내향인은 처음 보는 얼굴이나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 편도체가 더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향인이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더 긴장하고 사교 모임 후에 피곤해하는 이유입니다. 뇌가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외향인의 편도체는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도 금방 적응하고 낯선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덜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을까요? 2017년 옥스퍼드 대학의 쌍둥이 연구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약 50%가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나머지 50%는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기본 성향은 타고나지만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향인도 연습과 노출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 더 편해질 수 있고, 외향인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MIT 미디어랩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간 성향, 즉 양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전체 인구의 약 68%가 완전한 내향인도, 완전한 외향인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뇌 스캔 결과 상황에 따라 도파민 시스템과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번갈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두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파티에서 지치든 혼자 있을 때 지치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내향인이라면 깊은 대화와 혼자만의 충전 시간을 확보하고 외향인이라면 충분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드세요. 자신의 뇌를 거스르지 말고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에너지를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향인과 외향인의 최적 업무 환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는 여정 함께 계속해요.